아침 햇살이 부엌 창문을 통해 들어올 때 은희는 이미 도마 앞에 서 있었어요. 시어머니가 좋아하시는 나물을 다듬으면서 오늘도 똑같은 하루가 시작되는구나 싶었죠. 결혼한 지 벌써 5년이 흘렀지만 매주 일요일 시댁에서 온 가족이 모여 식사하는 건 변함없는 일상이었습니다. 은희는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작은 카페에서 일하다가 남편 재훈을 만났어요. 재훈은 조용하고 차분한 사람이었죠. 화려하지 않았지만 은희를 편안하게 만들어주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시댁 식구들도 처음엔 괜찮았어요. 시어머니는 엄하셨지만 며느리에게 특별히 심한 분은 아니셨고 시아버지는 말수가 적으신 편이셨죠. 문제는 시누이 재경이었습니다. 재경은 명문대를 나와서 해외에서 MBA까지 마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인지 가끔 집에 올 때마다 은희를 보는 눈빛이 미묘했죠. 하지만 그때는 그냥 기분 탓이려니 했습니다. 엄마, 재경이가 이번 주에 완전히 귀국한대요. 재훈이 조심스럽게 말했을 때 은희는 손에 들고 있던 국자를 멈췄어요. 재경은 지난 3년간 미국에서 MBA 과정을 밟고 있었습니다. 가끔 방학 때 잠깐 들르긴 했지만 이제 완전히 한국으로 돌아온다는 얘기였죠.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전화기 너머로 들려왔어요. 얘야, 이번 주 일요일에는 재경이 귀국 축하도 할 겸 좀 푸짐하게 준비해줘. 은희는 네 하고 대답했지만 마음 한구석이 무거워지는 걸 느꼈습니다. 재경은 늘 자신감이 넘치는 사람이었어요. 유학 가기 전에도 은희에게 언니는 대학은 안 나오셨죠? 라고 물으며 미묘한 미소를 지었던 기억이 났습니다. 그때 재훈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저 조용히 자리를 피했죠. 은희는 괜찮다고 상관없다고 스스로를 다독였지만 가슴 한편이 답답했던 건 사실이었습니다. 일요일 오후 시댁 거실은 웃음소리로 가득했어요. 재경이 큰 캐리어를 끌고 들어서자 시어머니는 환하게 웃으며 딸을 껴안았습니다. 우리 딸 고생 많았어. 이제 한국에서 편하게 지내렴. 재경은 세련된 코트를 벗으며 여유롭게 말했어요. 엄마, 미국은 정말 좋았어요. 특히 하버드 동문들이랑 네트워킹하면서 배운 게 정말 많았죠. 시아버지도 흐뭇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은희는 부엌에서 음식을 나르면서 그 대화를 들었어요. 재경의 목소리는 자신감으로 가득했죠. 이번에 외국계 컨설팅 회사에서 임원급으로 스카우트 제안을 받았어요. 연봉도 말 안 해도 아시죠? 모두가 박수를 쳤습니다. 은희도 미소를 지으며 박수를 쳤지만 그 순간 재경의 시선이 자신을 스쳐 지나가는 걸 느꼈어요. 그 눈빛에는 뭐라고 표현해야 할까요? 동정 같은 게 섞여 있었습니다. 식사 준비를 마치고 거실로 나왔을 때 재경이 먼저 말을 걸어왔어요. 올케 언니, 오랜만이에요. 그동안 잘 지내셨어요? 공손한 말투였지만 어딘가 형식적인 느낌이 들었죠. 은희는 밝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응, 잘 지냈어. 재경이는 미국 생활 어땠어? 좋았죠. 거기는 뭐랄까 실력으로만 평가받는 곳이잖아요. 학벌이나 배경보다는. 그 말에 은희는 잠시 멈칫했어요. 재경은 계속 이어갔습니다. 언니는 요즘 뭐 하세요? 아, 전업주부시니까 집안일 하시는 거겠네요. 응, 집에서 살림하면서 가끔 동네 도서관에서 봉사활동도 하고 있어. 재경은 고개를 끄덕이며 아, 봉사활동. 좋네요. 시간 여유 있으시니까라고 말했죠. 그 말투에는 미묘한 뉘앙스가 담겨 있었어요. 마치 할 일이 없으니까 그런 거나 하는구나 같은. 은희는 애써 신경 쓰지 않으려 했지만 마음 한구석이 불편했습니다. 참, 다음 주에 제 약혼자도 소개시켜 드릴게요. 재경의 갑작스러운 말에 시어머니가 놀라며 물었어요. 약혼자? 언제 그런 일이 있었어? 미국에서 만났어요. 하버드 동문인데 지금은 뉴욕에서 금융 쪽 일하고 있죠. 곧 한국 지사로 발령받아서 같이 들어올 거예요. 시댁 식구들의 관심이 온통 재경에게 쏠렸습니다. 은희도 축하한다고 말했지만 재경은 고맙다는 인사보다 자신의 약혼자 이야기를 늘어놓기 바빴어요. 이름은 마크예요. 미국 사람이고 키도 크고 정말 멋있어요. 집안도 좋고요. 재훈은 옆에서 조용히 듣고만 있었죠. 은희가 남편의 손을 살짝 잡았을 때
재우는 짧게 미소 지으며 손을 꼭 쥐어주었습니다. 그게 전부였어요. 시어머니는 기대에 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다음 주에 꼭 데려와. 우리도 보고 싶구나. 그렇게 다음 만남이 정해졌고 은희는 왠지 모를 불안감을 느꼈습니다. 다음 주 일요일 시댁 현관문이 열리고 재경이 한 남자와 함께 들어왔어요. 키가 훤칠하고 금발에 파란 눈을 가진 외국인이었죠. Hi, everyone. I'm Mark. Nice to meet you all. 마크는 환하게 웃으며 인사했습니다. 시어머니는 어색하게 웃으며 손을 맞잡았고 시아버지도 어색한 영어로 웰컴 정도만 겨우 말했어요. 식사 자리에 앉았을 때부터 분위기가 달라졌습니다. 재경과 마크는 자연스럽게 영어로 대화를 시작했어요. Mark, this is my mother. She prepared all this food. Wow, it looks amazing. Thank you so much. 처음엔 간단한 소개였지만 점점 대화가 길어지기 시작했죠. 재경은 마크에게 한국 음식을 설명하면서 계속 영어로만 말했습니다. 시어머니는 대충 알아듣는 듯 했지만 시아버지와 재우는 조용히 식사만 했어요. 은희는 그들이 무슨 얘기를 하는지 거의 알아듣지 못했습니다. 고등학교 때 배운 기초 영어가 전부였으니까요. Mark, you should try this kimchi. It's really special. 재경의 목소리가 식탁 위를 가득 채웠어요. 마크는 웃으며 김치를 집어먹고는 Oh, this is really good. A bit spicy, but I love it. 라고 답했죠. 둘은 계속 영어로 대화를 이어갔습니다. 미국 생활 이야기, 하버드에서의 추억, 앞으로의 계획들. 은희는 젓가락을 들고 있었지만 음식이 목으로 넘어가지 않았어요. 자신만 이 자리에서 투명 인간이 된 것 같은 기분이었죠. 시어머니가 재경에게 뭔가 물어보려 했지만 재경은 Oh, Mom is asking about. 이라며 마크에게 통역해 주느라 바빴습니다. 그 과정에서 은희는 완전히 대화에서 소외됐어요. 재우는 옆에 앉아서 묵묵히 밥만 먹고 있었죠. 은희가 남편을 바라봤지만 재우는 그저 짧게 눈을 마주칠 뿐이었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 침묵이 은희에게는 더 외롭게 느껴졌습니다. 나만 여기서 이상한 걸까? 하는 생각이 들었죠. 식사가 끝나고 거실로 자리를 옮겼을 때도 영어 대화는 계속됐어요. 재경과 마크는 소파에 앉아서 태블릿으로 뭔가를 보여주며 웃었죠. This is the restaurant we went to in Boston. Remember? Of course. That was one of the best meals I've ever had. 은희는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면서 그 소리를 들었습니다. 재훈이 옆에 와서 설거지를 도왔지만 둘 사이엔 말이 없었어요. 은희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여보. 저 사람들 무슨 얘기하는지 하나도 모르겠어. 재훈은 잠시 말을 멈췄다가 조용히 대답했죠. 응. 그냥 일상적인 얘기 같아. 당신은 알아들어? 조금 뭐 대충은. 재훈의 목소리는 힘이 없었어요. 은희는 더 묻고 싶었지만 남편의 표정을 보니 말을 아꼈습니다. 재훈은 늘 이랬어요. 시댁 문제에서는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았죠. 착한 사람이지만 때로는 그 착함이 은희를 더 힘들게 만들었습니다. 그날 밤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도 둘은 말이 없었어요. 은희는 창밖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이럴까? 그 후로 매주 일요일 모임이 계속됐어요. 마크가 합류하면서 시댁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졌죠. 재경은 마크와 함께 올 때마다 영어로만 대화했습니다. Mark, could you pass me the water? Sure, here you go. This bulgogi is incredible, by the way. 처음엔 시어머니도 좋아하셨어요. 외국인 사위감이 생긴다는 게 자랑스러웠던 거죠. 하지만 점점 소통이 안 되니까 불편함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재경아,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게 한국말로 좀 해주면 안 될까? 엄마, 마크가 한국말 아직 서툴잖아요. 저희가 영어로 하는 게 편해요. 그렇게 대화는 계속 영어로 진행됐습니다. 은희는 매번 그 자리에 앉아 있었지만 마치 유리병 너머에 있는 것 같았어요. 가끔 재경이 은희를 쳐다보며 영어로 뭔가 설명할 때가 있었는데 은희는 알아듣지 못해 어색하게 웃을 수밖에 없었죠. 그럴 때마다 재경의 눈빛에서 뭔가를 읽을 수 있었습니다. 역시 못 알아듣는구나라는 그런 시선. 어느 일요일 시어머니가 은희를 부엌으로 불렀어요. 은희야, 너 영어 좀 배워볼 생각 없니? 갑작스러운 질문에 은희는 당황했습니다. 영어요?
왜요, 어머니? 요즘 매경이랑 마크가 집에 오면 영어로만 대화하잖니. 네가 좀 힘들어 보여서. 시어머니의 말투는 걱정하는 것 같았지만 은희는 왠지 마음이 불편했어요. 저는 괜찮은데요? 아니, 괜찮긴 뭐가 괜찮아. 네가 대화에 끼지도 못하고 있잖아. 재경이는 그래도 명문대 나와서 영어도 잘하고 하는데. 시어머니는 말끝을 흐렸습니다. 하지만 그 말의 의미는 분명했죠. 너는 고졸이니까 영어를 못하는구나. 그게 부끄럽지 않니? 은희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그저 제가 좀 알아볼게요 라고만 답했습니다. 시어머니는 응 그래. 요즘은 학원도 많으니까라며 부엌을 나갔죠. 혼자 남은 은희는 싱크대에 손을 짚고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가슴이 답답했어요. 한 달쯤 지났을 때 상황은 더 나빠졌어요. 재경은 이제 대놓고 영어를 무기처럼 사용하기 시작했습니다. Mark, I think we should discuss our wedding plans in English. It's more comfortable for us, right? 마크는 조금 미안한 표정을 지었지만 재경의 의견을 따랐죠. 그들은 결혼 계획, 신혼여행지, 집 구하는 이야기를 모두 영어로 나눴어요. 시어머니가 중간중간 뭐라고 하는 거야? 라고 물어봐도 재경은 간단히만 통역해줄 뿐이었습니다. 그러다 어느 순간 재경이 은희를 보며 말했어요. 올케 언니는 영어 공부 안 하세요? 요즘은 기본 아닌가요? 식탁이 순간 조용해졌습니다. 은희는 얼굴이 화끈거렸지만 애써 웃으며 답했죠. 나는 필요가 없어서. 아, 그렇구나. 집에만 계시니까 필요 없으시겠네요. 근데 요즘 세상에 영어 하나 못하면 좀 뭐랄까 무식해 보이지 않아요? 그 말에 은희는 숨이 멎는 것 같았어요. 재훈이 옆에서 재경을 쳐다봤지만 여전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은희는 잠을 이룰 수 없었어요. 재경의 말이 머릿속에서 계속 맴돌았죠. 무식해 보인다. 그 말이 가슴에 비수처럼 꽂혔습니다. 사실 은희도 알고 있었어요. 자신이 대학을 나오지 못한 게 영어를 못하는 게 때로는 부끄러웠죠. 하지만 그게 자신의 전부는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은희는 성실하게 살아왔어요.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바로 일을 시작했고 부모님을 도와 동생들 학비도 댔죠. 카페에서 일할 때는 손님들이 다들 은희를 좋아했어요. 밝고 친절하다고 커피도 맛있게 탄다고. 그렇게 살아오다 재훈을 만났고 평범하지만 행복한 결혼 생활을 꾸려왔습니다. 그런데 재경 앞에서는 모든 게 부족해 보였어요. 학벌도 영어 실력도 심지어 존재감마저. 은희는 이불을 끌어안고 작게 한숨을 쉬었습니다. 옆에서 자고 있는 재훈을 바라봤지만 남편은 깊은 잠에 빠져 있었죠. 당신은 날 어떻게 생각해? 묻고 싶었지만 입 밖으로 나오지 않았어요. 은희는 천장을 보며 재훈과 처음 만났던 날을 떠올렸어요. 5년 전 그 작은 카페에서였죠. 재훈은 단골 손님이었습니다. 매일 아침 같은 시간에 와서 아메리카노를 주문했어요. 안녕하세요. 오늘도 아메리카노 드릴까요? 네, 감사합니다. 말수가 적었지만 눈빛이 따뜻한 사람이었죠. 어느 날 은희가 실수로 커피를 쏟았을 때도 재훈은 화내지 않고 오히려 은희를 걱정해 줬어요. 괜찮으세요? 손 안 대었어요? 그 따뜻함이 은희의 마음을 움직였습니다. 둘은 자연스럽게 가까워졌고 6개월 후 재훈이 먼저 고백했죠. 은희 씨와 계속 만나고 싶은데요. 재훈은 자신의 직업에 대해 많이 말하지 않았어요. 그냥 회사원이라고만 했죠. 은희도 깊게 묻지 않았습니다. 중요한 건 학벌이나 직업이 아니라 사람 자체였으니까요. 결혼할 때도 재훈의 가족들은 크게 반대하지 않았어요. 다만 재경만 오빠 괜찮아? 그냥 고졸인데? 라고 수군거렸던 게 기억났습니다. 사실 은희는 결혼 후에야 재훈의 학력을 알게 됐어요. 재훈은 서울대 통번역대학원을 졸업한 사람이었습니다. 결혼식 날 친구들이 축하 인사를 하면서 야, 서울대 나온 내가 이렇게 빨리 결혼할 줄 몰랐어 라고 한 말을 듣고 은희는 깜짝 놀랐죠. 여보, 당신 서울대 나왔어? 응, 근데 그게 중요한가? 재훈은 담담하게 대답했어요. 왜 말 안 했어?
말할 필요 없었어. 내가 좋아한 건 은희였지, 은희의 학벌을 좋아한 게 아니니까. 반대로 은희도 내 학벌 때문에 날 좋아한 건 아니잖아. 그 말에 은희는 가슴이 뜨거워졌었어요. 재우는 정말 특별한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요즘 들어서는 그 침묵이 답답하게 느껴졌어요. 재경이 자신을 무시할 때도, 영어로만 대화할 때도 재우는 아무 말 하지 않았죠. 당신은 할 수 있는데 왜 아무 말도 안 하는 거야? 은희는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밤새 뒤척이다 겨우 잠이 들었어요. 다음 주 일요일도 똑같았어요. 재경과 마크는 영어로 대화했고 은희는 투명인간처럼 식탁에 앉아 있었죠. Mark, did you see the email from the wedding planner? Yes, I did. The venue looks perfect. 그들의 대화는 끝이 없었습니다. 은희는 김치찌개를 떠먹으면서 고개를 숙였어요. 시어머니가 은희야, 반찬 좀 더 가져와라고 하셨을 때 은희는 일어나 부엌으로 갔습니다. 부엌 문을 닫는 순간 참았던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조용히 울면서 싱크대에 손을 짚고 서 있었죠. 왜 이렇게 힘든지 자신도 정확히 알 수 없었습니다. 단순히 영어를 못해서, 아니면 무시당하는 것 같아서, 아니면 남편이 자신을 지켜주지 않는 것 같아서, 모든 이유가 복합적으로 얽혀 있었어요. 은희는 재빨리 눈물을 닦고 반찬을 들고 나왔습니다. 아무도 눈치채지 못했어요. 재경과 마크는 여전히 영어로 웃으며 대화하고 있었고 재우는 조용히 밥을 먹고 있었죠. 그 모습을 보는 순간 은희는 결심했습니다. 이대로는 안 되겠어. 2주 후 재경과 마크의 약혼식이 있던 날이었어요. 시댁 거실에는 친척들이 모여 있었고 화려한 꽃장식이 집안을 가득 채우고 있었죠. 재경은 하얀 드레스를 입고 마크 옆에 서 있었습니다. 모두가 축하했어요. 은희도 진심으로 축하한다고 인사했지만 재경의 반응은 차가웠죠. 고마워요, 언니. 언니도 언젠가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기를 바랄게요. 그 말에는 가시가 돋쳐 있었어요. 은희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미소만 지었습니다. 약혼식이 끝나고 식사 시간이 됐을 때 문제가 시작됐어요. 마크의 친구 몇 명이 함께 왔는데 모두 외국인이었죠. 자연스럽게 대화는 전부 영어로 진행됐습니다. Congratulations, Mark. You guys make such a great couple. Thank you. I'm so lucky to have found Jake Young. 재경은 자랑스럽게 웃으며 그들과 대화했어요. 은희는 구석에 앉아서 그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시어머니도 시아버지도 어색하게 웃을 뿐이었죠. 식사가 한창일 때 마크가 친구들에게 뭔가를 말하기 시작했어요. 영어로 말이죠. Honestly, Korean family gatherings are interesting. Everyone is so polite, but 그의 친구들이 웃으며 뭔가 대답했습니다. 마크는 계속 말했어요. the funny thing is, some people here don't even understand what we're saying. Like that woman over there. 마크가 은희 쪽을 슬쩍 쳐다봤습니다. She's my fiance's sister-in-law. Nice lady, but clearly not very educated. Can't speak a word of English. 그의 친구들이 낄낄거리며 웃었어요. 재경도 옆에서 작게 웃으며 뭔가 덧붙였죠. Yeah, she's just a housewife. Didn't even go to college. But she's, you know, simple and kind. 그 순간 식탁이 묘하게 조용해졌어요. 시어머니와 시아버지는 무슨 말인지 몰랐지만 분위기가 이상하다는 건 느낀 듯 했습니다. 은희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걸 느꼈어요. 정확히 무슨 말인지는 몰랐지만 자신에 대한 얘기라는 건 알 수 있었죠. 그때였습니다. 재경이 마크에게 속삭이듯 말했어요. 하지만 목소리가 작지 않았죠. To be honest, I sometimes feel embarrassed. My brother married someone with just a high school diploma. In our social circle, that's pretty rare. 마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I can imagine. Education is so important, especially in this competitive world. 재경은 웃으면서 계속했어요. She's nice, but she can't really contribute to any meaningful conversation. Just cooking and cleaning, Yukon? 은희의 손이 떨리기 시작했어요. 정확한 단어는 몰라도 그들이 자신을 비웃고 있다는 건 느낄 수 있었습니다. 재경의 눈빛, 마크의 웃음, 그 모든 게 칼처럼 은희를 찔렀죠. 시어머니가 재경아 뭐라고 하는 거야?
라고 물었지만 재경은 그냥 음식 얘기요. 엄마라고 둘러댔습니다. 은희는 숨을 깊이 들이마셨어요. 일어나서 나가고 싶었지만 다리가 굳어서 움직여지지 않았죠. 그때 옆에 앉아있던 재훈이 조용히 젓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재훈은 천천히 냅킨으로 입을 닦았어요. 그리고 마크를 똑바로 쳐다봤죠. 모두가 재훈을 바라봤습니다. 평소에 말이 없던 재훈이 뭔가 하려는 것 같았거든요. Mark, 재훈이 처음으로 입을 열었습니다. 놀랍게도 영어였어요. I couldn't help but overhear your conversation. 마크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재경도 당황한 듯 오빠를 쳐다봤죠. 재훈은 침착한 목소리로 계속했습니다. You mentioned that my wife is not very educated and can't speak a word of English. Is that correct? 완벽한 발음이었어요. 아니, 완벽함을 넘어서 마치 원어민처럼 유창했죠. 마크는 당황하며 더듬거렸습니다. I didn't mean to. Please let me finish. 재훈의 목소리는 차갑지 않았지만 단호했어요. You also said she's just a housewife who can only cook and clean. And Jae-kyung, you said you sometimes feel embarrassed because my wife only has a high school diploma. 재경의 얼굴이 새하얘졌습니다. 시어머니가 뭔가 눈치를 채고 재훈아, 무슨 일이야? 라고 물었지만 재훈은 잠시 손을 들어 기다려달라는 신호를 보냈죠. 재훈은 계속해서 말했어요. 이번엔 시어머니를 향해 한국어로 설명했습니다. 어머니, 제가 지금부터 마크와 재경이가 방금 나눈 대화를 통역해 드릴게요. 시어머니가 놀란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죠. 재훈은 천천히 정확하게 통역했습니다. 마크는 이렇게 말했어요. 솔직히 한국 가족 모임은 재미있다. 모두 예의 바르지만 우스운 건 여기 있는 사람 중 일부는 우리가 무슨 말 하는지도 모른다. 저기 저 여자처럼. 그러면서 은희를 가리켰어요. 시어머니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재훈은 멈추지 않았어요. 그녀는 내 약혼자의 올케인데 착하지만 확실히 교육을 많이 받지 못했다. 영어를 한 단어도 못한다라고 했습니다. 시아버지가 마크를 노려봤어요. 재훈은 계속했습니다. 재경은 이렇게 답했죠. 솔직히 말하면 나도 가끔 부끄럽다. 우리 오빠가 고졸 학력밖에 없는 사람과 결혼했다니. 우리 사회에서는 꽤 드문 일이다. 재경은 고개를 숙였어요. 얼굴이 빨개졌죠. 그리고 마크는 이렇게 대답했어요. 이해한다. 특히 이런 경쟁적인 세상에서는 교육이 정말 중요하니까. 재경은 또 말했죠. 언니는 착하지만 의미 있는 대화에는 전혀 기여할 수 없다. 그냥 요리하고 청소하는 것만 알지. 재훈의 통역이 끝났을 때 식탁은 얼어붙었어요. 시어머니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재경을 쳐다봤습니다. 재경아, 네가 정말 그런 말을 했니? 재경은 아무 말도 못했어요. 마크는 땀을 흘리며 변명하려 했죠. I'm sorry, I didn't mean it that way. 하지만 재훈이 그 말도 통역했습니다. 마크가 죄송합니다. 그런 의도가 아니었어요. 라고 하네요. 하지만 실제로는 그렇게 말했습니다. 재훈은 침착하게 마크를 바라봤어요. You meant exactly what you said. You looked at my wife and judged her based on her education level. You assumed she was simple because she doesn't speak English. 마크는 얼굴이 새빨개져서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재경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오빠, 언제부터 영어를 그렇게 잘했어? 재훈은 잠시 침묵하다가 대답했습니다. 나는 서울대 통번역대학원을 졸업했어. 지금 직업은 동시통역사야. 주로 국제회의나 정상회담에서 일하지. 모두가 충격에 빠졌어요. 재경은 입을 다물지 못했죠. 시어머니도 놀란 표정이었습니다. 재훈아, 그런 일을 하고 있었어? 네, 어머니. 제가 굳이 말씀드리지 않았던 건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오늘은 말해야 할 것 같네요. 재훈은 마크를 향해 다시 영어로 말했어요. Mark, I've been interpreting for over 10 years. I've worked with diplomats, CEOs, and world leaders. So yes, I understood every single word you said about my wife. 마크는 완전히 얼어붙었습니다. 재훈은 계속했죠. And Jae-kyung,
You've been using English as a weapon to exclude and humiliate your sister-in-law. You thought she wouldn't understand, so you felt safe to mock her. 재경은 눈물을 글썽이며 고개를 숙였어요. 마크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I sincerely apologize. There's no excuse for what I said. 재우는 그 말을 통역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직접 말했죠. Apologies are not enough, Mark. You disrespected my wife in her own family gathering. You judged her without knowing anything about her. 그리고 재우는 은희를 바라봤어요. 처음으로 부드러운 표정을 지으며 한국어로 말했습니다. 여보, 미안해. 내가 진작 말했어야 했는데. 당신이 상처받을까봐 참았어. 하지만 오늘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 은희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재훈이 은희의 손을 잡았습니다. 당신은 고졸이지만 내가 만난 사람 중 가장 따뜻하고 지혜로운 사람이야. 영어를 못한다고 해서 당신의 가치가 낮아지는 건 절대 아니야. 시어머니가 재경에게 물었어요. 재경아, 넌 오빠 앞에서 올케를 그렇게 무시했니? 재경은 울먹이며 대답했죠. 엄마, 제가 잘못했어요. 하지만 그 사과는 너무 늦었습니다. 시어머니는 깊은 한숨을 쉬었어요. 재경아, 나는 네가 공부 많이 하고 해외 나갔다 와서 자랑스러웠어. 하지만 사람 됨됨이까지 배우고 왔어야지. 재경은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시어머니는 계속 말했어요. 은희는 학교는 많이 안 다녔을지 몰라도 이 집에 시집와서 한 번도 불평 없이 살았어. 매주 음식 준비하고 우리 챙기고 너보다 훨씬 더 가족을 생각했어. 시아버지도 무겁게 입을 열었습니다. 재경아, 영어 잘하는 게 자랑이니? 그 영어로 가족을 무시하고 상처 주는 게 네가 배운 거니? 재경은 눈물을 흘렸어요. 마크도 미안하다는 말을 계속했지만 분위기는 싸늘했죠. 재우는 조용히 은희의 어깨를 감싸며 말했습니다. 우리 이제 일어날까? 은희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둘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시어머니가 은희야, 미안하구나. 내가 몰라봤어라고 말했지만 은희는 괜찮다고만 답했죠. 재훈과 은희는 조용히 시댁을 나섰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은 조용했어요. 하지만 이번엔 불편한 침묵이 아니었습니다. 은희가 먼저 입을 열었어요. 여보, 고마워. 재훈은 운전대를 잡은 채 잠깐 은희를 쳐다봤습니다. 내가 진작 그랬어야 했어. 미안해. 아니야. 나도 알아. 당신이 나를 지키려고 참았다는 거. 은희는 창밖을 보며 말을 이었죠. 근데 궁금한 게 있어. 왜 진작 말 안 했어? 당신이 영어 잘한다는 거. 재훈은 한숨을 쉬었어요. 처음엔 말할 타이밍을 놓쳤어. 그리고 재경이가 영어로 대화하기 시작했을 때도 내가 나서면 상황이 더 나빠질까봐 걱정했거든. 더 나빠진다고? 응. 재경이가 더 자존심 상하고 가족 분위기가 험악해질까봐. 그래서 참았는데 재훈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당신이 너무 힘들어하는 걸 보니까 더 이상은 안 되겠더라고. 은희는 남편이 손을 꼭 잡았습니다. 고마워. 정말로. 집에 도착해서 둘은 소파에 나란히 앉았어요. 재훈이 은희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사실 내가 침묵했던 이유가 하나 더 있어. 뭔데? 나는 당신이 내 학력이나 능력 때문에 주눅들까봐 걱정했어. 은희는 고개를 갸우뚱했죠. 재훈이 설명했어요. 우리 처음 만났을 때 기억나? 나는 당신이 학력 같은 거 신경 안 쓰고 나를 봐줘서 너무 좋았어. 그런데 내가 서울대 나왔다는 것, 동시통역사라는 것. 그런 걸 강조하면 당신이 부담스러워할까 봐. 그래서 아무 말도 안 한 거야? 응, 바보 같지? 하지만 진심이었어. 은희는 웃음이 나왔어요. 당신. 정말 바보 맞아. 나는 당신 학력 때문에 사랑한 게 아니라고. 그냥 당신이 좋았던 거야. 재훈도 웃었습니다. 나도 알아. 그래서 더 지키고 싶었어. 둘은 한동안 말없이 손을 잡고 앉아 있었어요. 그 침묵은 따뜻했습니다. 며칠이 지났어요. 은희는 거울 앞에 서서 자신을 바라봤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나는 고졸이니까
영어 못하니까 하며 스스로를 작게 만들었을 거예요. 하지만 이제는 달랐습니다. 재훈의 말이 계속 떠올랐죠. 당신은 내가 만난 사람 중 가장 따뜻하고 지혜로운 사람이야. 은희는 깨달았어요. 학력이나 영어 실력이 사람의 가치를 정하는 건 아니라는 걸. 자신은 자신만의 방식으로 충분히 가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매일 성실하게 살아왔고 가족을 사랑했고 주변 사람들을 따뜻하게 대했죠. 그게 바로 은희였어요. 물론 앞으로 영어 공부를 시작할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건 재경에게 지지 않기 위해서가 아니라 자신이 원해서 할 일이었죠. 은희는 거울 속 자신에게 미소 지었습니다. 괜찮아. 나는 충분히 괜찮은 사람이야. 그렇게 중얼거리는 목소리는 이제 확신에 차 있었어요. 2주 후 재경이 은희에게 전화를 걸어왔어요. 언니, 시간 괜찮으세요? 제가 직접 찾아뵙고 싶은데. 은희는 잠시 망설이다가 승낙했습니다. 다음날 재경이 집 앞에 나타났어요. 화려했던 모습과는 달리 수수한 옷차림에 화장기 없는 얼굴이었죠. 언니, 정말 죄송해요. 재경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진심이 담긴 목소리였어요. 제가 너무 교만했어요. 학벌이 전부인 줄 알았고 영어 잘하는 게 대단한 줄 알았어요. 은희는 조용히 들었습니다. 재경은 계속했죠. 마크와도 헤어졌어요. 그 사람. 알고 보니 저한테도 똑같이 무례했더라고요. 제가 너무 눈이 멀어서 몰랐던 거예요. 재경아. 언니, 전 언니를 무시했지만 사실 언니가 부러웠어요. 언니는 제가 가지지 못한 걸 가졌으니까. 내가 뭘 가졌는데? 따뜻함이요. 그리고 진짜 사랑. 재경의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은희는 한숨을 쉬며 재경의 어깨를 토닥였습니다. 괜찮아. 이제라도 깨달았으면 됐어. 그 후로 시댁 분위기가 많이 달라졌어요. 재경은 더 이상 영어로 대화하지 않았고 은희에게 존중하는 태도를 보였습니다. 시어머니도 은희에게 더 따뜻하게 대해주셨죠. 은희야, 그동안 내가 몰라봐서 미안했어. 넌 정말 좋은 며느리야. 어느 일요일 온 가족이 모였을 때 시아버지가 말했어요. 가족이란 건 서로 존중하고 아끼는 거야. 학벌이 높다고 영어 잘한다고 대단한 게 아니라 서로를 얼마나 소중히 여기느냐가 중요한 거지. 재훈은 은희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재경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식탁 위에는 은희가 정성스럽게 차린 음식들이 놓여 있었고 그 음식을 먹으며 가족들은 진심으로 웃었습니다. 영어도 학벌도 아닌 그냥 서로를 바라보며 나누는 진짜 대화들이 오갔죠. 은희는 그 순간을 느꼈어요. 이게 진짜 가족이구나. 따뜻한 햇살이 창문으로 들어왔고 은희의 얼굴에도 평온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계절이 바뀌어 갔어요. 가을 하늘은 높고 맑았습니다. 은희는 베란다에 서서 멀리 보이는 하늘을 바라봤죠. 바람이 불어왔고 그 바람에 머리카락이 살랑거렸어요. 돌이켜보면 참 많은 일이 있었습니다. 상처받았고 눈물도 흘렸죠. 하지만 그 과정을 통해 은희는 깨달았어요. 사람의 가치는 겉으로 드러나는 것들로 매겨지지 않는다는 걸. 학력도 영어 실력도 화려한 경력도 그것들이 사람을 정의하지는 않았습니다. 진짜 중요한 건 마음이었어요. 어떻게 살아가느냐, 누구를 사랑하느냐, 어떤 태도로 세상을 대하느냐. 그게 진짜였죠. 은희는 작게 미소 지었습니다. 앞으로도 평범한 일상이 계속될 거예요. 크게 달라지는 건 없을지도 몰라요. 하지만 이제 은희는 알고 있었습니다. 자신이 충분히 괜찮은 사람이라는 것을, 그리고 그것만으로도 충분하다는 것을. 하늘을 올려다보는 은희의 눈빛은 평온했습니다. 바람이 다시 한번 불어왔고 그 바람 속에서 은희는 조용히 숨을 내쉬었어요. 그렇게 오늘도 삶은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학력도 영어 실력도 타이틀도 아니고 결국 사람을 남기는 건 태도와 마음이라는 걸 다시 한번 느끼게 해주는 이야기였죠. 조용히 그러나 단단하게 자기 자리를 지키던 은희처럼 우리도 각자의 자리에서 스스로의 가치를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이야기들이 더 궁금하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앞으로도 제가 전해 들은 이야기들 들려드릴게요.